안녕하세요. 버릇없는 동서를 호되게 혼내준 한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저는 최근 친정 부모님의 추천으로 이 사연튜브의 사연들을 접했어요. 듣다 보니 성우님의 목소리도 너무 듣기 좋고 사연들도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때문에 요즘 이곳의 사연을 듣는 것이 제 새로운 취미가 됐죠. 그런데 사연들을 들어보면 시댁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더군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비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댁에도 나름대로 강렬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보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셨어요. 금술이 너무 좋았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도 더없이 다정한 분들이셨죠. 비록 집 형편은 썩 여유롭지 않았지만 덕분에 저와 오빠는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저 또한 언젠간 당연하게 그런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오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세연이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저 또한 평범한 회사원인 사람 좋은 남편을 만나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마, 일하랴 아이 보랴 힘들지?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 시애비가 주는 용돈이다. 광수랑 나눠 쓰지 말고 잘 숨겨놨다가 너 혼자서만 몰래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 시애미 가게 마감하는 거 도와주러 온 거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라. 우리 얼른 식당 정리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파전 해 먹자꾸나. 비도 오는데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광수도 회사 끝나면 어린이집에서 현우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시댁 식구들은 남편처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시아버진 택시 운전을 하며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생선구이집을 운영하며 남편과 남편의 쌍둥이 여동생인 시누이 그리고 막내인 시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가난하셨던 시부모님은 정말 숟가락만 들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식 셋을 이렇게 바르게 키우신 시부모님이 저는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저희 부모님 대하듯 잘하려고 노력하니 두 분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죠. 그런 제게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과 시누이 또한 고마워하며 잘해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댁엔 조금씩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동네 에어로빅 학원에 등록한 시어머니 때문에 말입니다. 예, 어머마, 나 이번 주말에 같은 에어로빅 학원 회원딸 결혼식 간다. 정말요? 오랜만에 예쁜 옷 입고 외출하셔야겠어, 어머님. 그러니까 너도 알지? 나이 들어서 그런 자리에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건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 가방이 너무 낡아 보이지 않니? 이참에 나도 명품백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 싶은데 네가 하나 사주면 안 될까? 같이 에어로빅 하는 여자들한테 들어보니 그 여자들은 다 딸 아니면 며느리가 그런 거 하나씩은 선물해 줬다더라.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님. 까짓거 며느리로서 어머님 체면 한번 세워드리죠 뭐. 평생 시장에 작고 허름한 식당에서 일만 하고 살던 시어머니는 원래 명품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물질적인 욕심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신도 운동을 해야겠다며 에어로빅 학원에 등록하신 이후 그곳 아주머니들과 친해지며 점점 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느 집 며느리는 이랬다고 하더라, 또 어느 집 자식들은 저랬다고 하더라 하며 저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보니 우린 흔쾌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 기준도 높아서 본인 성에 차지 않으면 서운함을 표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마, 너 내가 명품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니? 이거 우리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라고 자랑스럽게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자랑했는데 나보다 더 비싼 명품 들고 온 여자가 여럿이더라. 내 가방은 자랑할 축에도 못 꼈어. 거기 회원분들이 형편이 여유로운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백화점에서 나름 100만 원 넘는 걸로 산 건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 저랑 남편 벌이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해도
애가 둘에 신혼집 매매한 대출금까지 갚느라 빠듯한 거요. 그래도 그 와중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비상금 빼서 사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서운해요, 어머님. 어머니, 저번엔 갑자기 비싼 한우집으로 부르시기에 왜 부르셨나 했더니 동창분들하고 식사한 비용 좀 내고 가라고 하셨죠? 거기다가 저번엔 규화한테 비싼 피부과 회원권을 1년치를 끊어달라고 하시고 대기업 다녀서 우리 중에 월급 제일 많은 광현이한텐 다달이 100만 원씩 용돈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이미 우리 삼남매가 감사 의미로 각각 20만 원씩 모아서 두 분께 드리고 있는데도요. 저희도 있으면 다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다지만 예정에도 없던 갑작스런 큰 지출은 저희 다 힘들어요. 규화랑 광현이도 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는데 월급 받고 월세 내랴, 생활비하고 저축하랴, 걔네도 빠듯할 거라고요. 아이고, 서운하다 서운해. 남들은 다 키워놓은 자식들이 가만히 있어도 효도하느라 난리라는데 난 평생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워놨더니만 이런 소리나 듣고 있다. 다른 집 자식이랑 며느리 사위들은 뭐 재벌이라니? 서울에 안 산대? 그래도 부모 위하는 마음에 다 큰 돈 쓰고 그러는 걸 텐데 너희 나한테 고맙지도 않냐? 당신 진짜 갑자기 애들한테 왜 그래? 어머니랑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뭘 효도를 안 했어? 돈을 그렇게 숭덩숭덩 크게 써야만 효도야?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그놈의 에어로빅인지 공기로빅인지 나가면서부터 아주 나쁜 물이 들었어. 다들 형편에 맞게 사는 거고 거기 여자들도 제일 큰 것만 골라서 자랑하는 거겠지. 어떻게 매번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위들이 그런 고가 선물만 하겠어. 남의 떡 탐내느라 내 떡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는 거 아주 한심한 짓이야. 갑자기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시누이 모두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져 갔고 그 모든 걸 들어드리기엔 우리 모두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 사이에선 서서히 잡음이 생겼고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를 나무라시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고생해서 자식을 키워놓은 대가가 겨우 이거냐며 눈물까지 짓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그래도 시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신 이후엔 좀 덜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은근하게 자식들에게 계속 물질적인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특히 저와 시어머니 사이엔 몇 번의 마찰도 생겼는데 서운하고 속상해하는 제 마음을 알고 어느 날엔 시아버지가 절 찾아오셨어요. 어머마, 요즘 너 네 시어머니한테 많이 서운하지? 내가 미안해서 어멈 너 밥이라도 사 먹이려고 왔다. 마침 복날이니까 우리 비싼 백숙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시아버진 저를 능히 백숙집에 데려가 막걸리도 한 잔 사주셨습니다. 그날 시아버진 저와 막걸리를 마시며 미안한 듯 말씀하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건 너도 잘 알지? 에휴, 미안하구나. 그 여편 내가 그 에어로빅 하는 여편 애들한테 무슨 바람이 들어온 건지 아주 늦바람이 나쁘게 들은 것 같다. 그래도 착한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렴. 워낙 우리가 힘들게 살았었잖니. 돈 쓸 줄도 모르고 평생 일만 하면서 살다가 뒤늦게 다른 여자들이 돈도 펑펑 쓰고 대접도 받는 모습 보고 네 시어머니가 보상 심리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 그래도 원래는 착한 사람이니 이러다 나중엔 입을 뻥뻥 차고 다시 돌아올 거라 믿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려주련. 그런 시아버지의 사과와 위로에 그래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원래는 좋은 분인 걸 알고 있었으니 저도 시아버지의 말처럼 그냥 시어머니를 좀 더 지켜봐드리기로 했던 거죠. 자식들인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로도 가끔 시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엔 작은 마찰이 생기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호통과 중재 덕에 시댁엔 아슬아슬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 시댁엔 새로운 경사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보다 먼저 막내인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피부과 의사라고? 세상에 어디서 이런 대단한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왔을꼬. 근데 이 선물은 뭐야? 고급 화장품 세트에 어머님. 그거 다 합해서 40만 원도 넘는 거예요. 아버님은 위스키 좋아하신다길래 특별히 좋은 술로 제가 좀 사와봤어요.
첫 인사를 왔던 동서는 시부모님께 각각 꽤 비싼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약간의 서운함이 쌓여있던 시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게다가 직업도 돈 잘 버는 의사라고 하니 시어머니의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그날 본 동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의료계 종사자라 반갑기도 했고 당당한 말투와 몸짓이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참석한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동서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했어요. 아유, 돈만 비싸지 음식은 영 돈값을 못하네. 되게 비싼 데라길래 음식도 잔뜩 나올 줄 알고 어제 저녁부터 쫄쫄 굶었었는데 별로 볼 것도 없잖아. 제가 말이죠. 우리 현아 키우느라 평생 등골이 휠 지경이었습니다. 의대가 돈이 좀 듭니까? 애 의대 보내랴 졸업시키랴 제 젊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보통 의사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땐 열쇠 3개씩 받는다는데 이거 제가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싶네요. 아, 여기요. 여기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본 동서의 부모님과 남동생의 행동은 우리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동서의 어머니는 예비 사돈들과의 대화는 안중에도 없이 동서가 직접 예약했다던 그 한정식 집의 음식을 폄하하기 바쁘더군요. 동서의 아버지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소주를 3병이나 피우며 만취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힘들게 키운 동서 시집 보내면서 너무 받은 것 없이 손해보는 것 같다며 웃는데 뭐 저런 부모가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동서의 남동생이란 사람은 휴대폰을 보며 음식을 깨작대다가 30분도 안 돼서 일어나 버렸어요. 당연히 상견례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저 가족들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엄마는 친엄마도 아닌 계모고 동생도 엄마가 저희 아빠랑 재혼하면서 데려온 자식이고요.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가정사를 말하기 창피해서 미처 먼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 원래 가족들이랑 거의 왕래 안 하고 살았어요. 이번엔 결혼식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연락하긴 했는데 원래는 서로 거의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저희 가족 일로 광현 씨한테 피해 주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저 광현 씨 진짜 좋아해요. 제발 저희 가족 때문에 저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동서는 시댁까지 따라와서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동서의 말에 의하면 동서의 친엄마는 동서가 어릴 적 이혼 후 동서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군요. 동서의 아버진 술만 마시며 동서에겐 관심도 없었고 계모는 자신의 자식과 동서를 차별하며 키웠다고 해요. 때문에 동서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부모에게 학원비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대학 학비도 다 스스로 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2년을 끊듯 나와 살다가 결혼식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가족들과 연락을 한 거라고 했죠. 에휴, 그래.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괜찮다. 울지 말거라. 그래.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의사까지 된 네가 우린 더 기특하구나. 앞으로는 그냥 나랑 우리 영감을 엄마고 아빠다 생각하고 살아. 그 딱한 사정과 시동생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던 동서의 말을 듣고 시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동생 또한 비록 동서의 가정사는 몰랐었지만 동서의 진심 어린 사과에 동서와의 결혼 진행을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그 일로 동서에 대한 연민이 강해진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결혼을 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동서에게 작은 안쓰러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정말 좋은 손윗동서이자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를 시댁에서 만난 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어머님 선물이에요. 면세점에서 산 명품백이요. 이거 면세가라도 300이 넘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 양주랑 명품 벨트. 이건 규하 형님 명품 화장품이에요. 지금 안 계시니까 옆에 따로 빼놔야겠네요. 여기 이 명품 벨트는 아버님 벨트랑 같은 브랜드 건데 좀 더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제품이래요. 아주버님 선물로 사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초콜릿은 제 손윗동서 형님 거요. 죄송해요.
형님 것도 비싸고 좋은 걸 샀어야 했는데 다른 식구들 선물을 먼저 다 샀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던 거 있죠? 뭐야, 당신 형수님 선물 알아서 샀다더니 고작 초콜릿을 샀어? 돈이 부족했으면 내 카드로 사라고 말을 했어야지.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도련님. 아니, 서방님. 고마워, 동서. 나 초콜릿 좋아해. 그리고 선물이 가격이 뭐 중요한가? 사다 줬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때 동서는 시동생 모르게 다른 식구들 선물과 달리 제 선물은 10,000원대 초콜릿 세트를 사왔더군요. 웃으며 말은 돈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솔직히 신용카드도 있고 시동생도 옆에 있었을 텐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기도 싫고 사다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죠. 올케 언니, 오늘 새 올케한테 서운하셨죠? 제가 보기에 가정사가 안타까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올케 좀 여우과 같아요. 전 아무래도 운동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사람을 대놓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은근하게 견제하는 깍쟁이 스타일 좀 피곤해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 건 다 명품으로 사와놓고 올케 언니 거만 그런 거 사온다는 게 말이 돼요? 제 화장품 세트 그냥 언니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시누이로서 집안 기강 좀 잡아봐요? 아니에요, 아가씨.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동서가 열심히 골라온 선물일 텐데 그건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막 우리 가족 된 사람인데 문제 만들어서야 되나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정말 저한테 악의가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날 자리에 없었던 시누인 뒤늦게 제게 전화해 동서가 좀 찝찝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시누이를 달랬죠. 하지만 시누이에게 한 말처럼 저는 동서를 지켜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었더라고요. 그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명절날 저는 동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첫 명절 맞이 이 작은 며느리가 드리는 용돈이에요. 각각 100만 원씩 넣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VIP 회원권 미리 결제는 다 해놨으니까 언제든 저희 피부과 와서 관리 받으세요. 아, 이건 백화점 갔다가 예뻐서 어머님 드리려고 산 명품 팔찌요. 아, 맞다. 아버님, 요즘 택시 운전 그만두시고 어머님 식당 일 돕느라 이곳저곳 삭신 쑤신다고 하셨죠? 제가 진짜 비싼 안마의자를 주문해놨거든요. 아마 명절 끝나면 배송 올 거예요. 아이고야, 집에 잘난 의사 며느리를 들였더니 아주 경품 파티가 열리는구나. 의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하던데 이 정도로 잘 버는 줄은 미처 몰랐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야. 세상에, 이 팔찌는 얼마니? 그날 우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두 분께 드렸던 용돈과는 별개로 따로 시부모님께 선물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펼치더라고요.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돈 관리를 아직 따라하고 있었던 시동생 또한 동서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 선물을 하고 용돈을 준비했을 거라고 미처 몰랐던 거죠. 솔직히 같은 며느리로서 제 자신이 비교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저도 좋더군요. 비록 저나 다른 자식들은 능력이 안 됐지만 의사인 동서가 그만한 능력이 돼서 두 분께 잘해드리는 거니 고맙기도 했어요. 아버님, 막 부친 전에 약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상 차려드릴게요. 어머님, 같이 한잔 하세요.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 시부모 챙기는 애교도 수준급이로구나. 그래, 사이좋게 한잔 하자. 네, 형님들, 어머님 아버님 드리게 여기 전 좀 가져갈게요. 저희 부부와 시누이, 시동생 모두 명절 음식을 할 동안 동서는 교묘하게 주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음식들만 쏙 가져가서 시부모님께 아양을 떨며 말이죠. 시누인 옆에서 역시 저 여자 여우가 맞았다며 제게 소곤거리더군요. 우린 넷이서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냥 두세요. 명절이 어디 이번뿐인가요? 시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제가 나서서 와서 일하라고 호통치기도 뭐하더라고요. 어차피 시댁에선 명절 음식도 최소한만 했기에 우린 동서 없이 빠르게 음식을 끝냈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서는 두 분과 술을 홀짝이며 이번엔 유명한 트로트 노래를 두 분께 불러드리고 있었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노래까지 잘하는구나. 얼씨구나, 술맛 좋다. 아이고, 너희들 벌써 음식 다 끝냈니? 고생 많았다. 얼른 다들 여기 와서 앉아. 다 같이 한잔 해야지. 대체 뭘 이러지 말라는 거야, 올케는? 야야, 장규하. 이 엄마 귀에 네 목소리 다 들린다. 작은 애 우리랑 친해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특해 하지 못할 망정 왜 텃세를 부리려고 들어? 거실에 상을 차린 뒤 함께 자리하려던 신우인 제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동서를 향해 환하게 웃다가 신우이를 쏘아보며 핀잔을 줬죠. 그렇게 우린 음식과 술을 마시며 음식을 한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빠르게 술을 마신다 싶었던 동서가 어느새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모도 함께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아무리 대기업 직원이 돈을 잘 번다지만 의사인 저만 하겠어요? 제 남편이 저랑 결혼한 건 완전 큰 복 아니겠어요?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사 며느리 본 거 좋으시죠? 두 분 의사 며느리 얻은 거 동네 잔치라도 버리실 일이잖아요. 그럼 내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벌써 에어로빅 학원 여자들이랑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 놨어. 우리 며느리 자기가 잘난 거 잘 아는구만. 넌 그래도 돼. 잘났으면 잘난 척도 하고 살아야지. 그죠?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아이 근데 둘째야, 너 술이 좀 취했구나. 당신도 좀 해롱해롱 하는 것 같고. 둘 다 쉬었다가 나중에 더 마셔. 여보, 아버지 말씀처럼 당신 좀 취했어. 그만 마셔. 혀도 살짝 꼬이고 시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동서의 말에 시동생과 시아버진 동서와 시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술이 거의 동나서 두 사람이 더 마실 술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갑자기 제게 카드를 툭 던지지 않겠어요? 그리고서 한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형님, 이걸로 가서 소주랑 맥주 좀 사오세요. 뭐?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네. 돈 잘 버는 제가 돈은 드릴 테니까 형님은 몸으로 때우시면 되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선물도 용돈도 제가 훨씬 많이 드렸는데 그 정도 며느리로서 해도 되지 않아요? 동서가 일부러 카드를 던진 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손에 힘이 풀려 카드가 바닥에 떨어진 거죠. 하지만 떨어뜨렸다면 당연히 주워서 저에게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왜 시부모님께 뭔가 해드린 생색을 저한테 낸답니까? 저런 건방진 말을 해대면서요. 기가 차서 욱하려는데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얼른 막아서더라고요. 당신 지금 취해도 너무 취했어. 얼른 나와. 나가서 바람 좀 쐬게. 형수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술을 한번 먹으면 너무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하필 오늘 저런 모습을 보이네요. 큰애야, 원래 취한 사람이랑은 당장 말 섞는 거 아니다. 말 섞어봤자 취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네 기분만 나빠져. 화를 내도 나중에 차근에 술 깨고 내렴. 나 안 나가. 나 술 더 마실 거야. 작은 애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작은 애한테만 뭐라고 그래? 막내 너, 네 형수 안 보낼 거면 얼른 네가 술 사와. 이 엄마 오랜만에 기분 좋단 말이야. 야, 장광현, 어머니도 좀 취했으니까 괜히 반박하지 말고 나가서 술 말고 음료수 같은 거 사와. 재수 씨랑 어머니는 우리가 그동안 술 좀 깨게 만들고 있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짜증을 내자 화가 나서 표정이 굳어있던 남편이 시동생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나간 후 시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는 모습에 저는 한 번 동서와 시어머니의 말을 참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동서와 시어머니의 꼬장은 계속되더라고요. 형님, 저 목말라요. 물 좀요. 예, 큰애야. 놔둬다오. 아주 시원한 물로. 시끄러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멈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술 취해서 물시중까지 시켜? 그리고 둘째야,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네 형님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다.
에이, 아버님. 간호사인 형님이 사회에서 저 만났으면 제 심부름을 했어도 골백번 했을걸요? 에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형님. 간호사가 하는 일이 의사 심부름하고 뒤치다거린데 여기서 제가 시킨 심부름하는 거랑 형님 직장 생활이랑 뭐가 달라요? 동서, 나 진짜 많이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 간호사는 그냥 간호사지 의사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동서의 그 건방진 말을 계속해서 참아줄 이유도 없으니까. 동서는 시아버지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군요. 평소엔 온화하다가도 한 번 화를 내면 무서운 남편인 걸 알기에 저는 옆에서 욱하려던 남편을 말리곤 동서에게 경고를 날렸어요. 하지만 취한 동서의 아나무인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전 참던 화가 빵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간호사인 형님은 의사인 제 밑 아닌가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은 의사인 제 눈도 잘 못 쳐다봐요. 그나마 여기가 사석이고 형님의 아주버님이랑 결혼해서 저랑 상종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으면 저한테 넙죽 엎드려 했을 건데 형님 운 좋은 줄 아세요. 어디 간호사가 의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뭐야? 상종? 운이 좋아? 동서, 의사든 간호사든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직업이야. 그런데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고 있어? 그거 되게 못 나빠진 생각이야. 그리고 설사 동서가 내 진짜 직장 상사라도 된다고 한들 가족으로 만난 자리에서 감히 손윗사람이 나한테 카드 던지고 심부름시키고 이런 건방진 말까지 해? 내가 어디 강제로 술 한번 깨게 해줘? 아이고, 얘 큰애야. 얘가 술이 좀 돼서 그냥 저러는 건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아이 솔직히 네가 작은 애보다 직업이 좀 딸리는 건 맞잖아. 막말로 간호사들 의사들 꼬봉 아니냐, 꼬봉. 밖에서 네가 작은 애 만났으면 의사인 얘를 떠받들어 했던 건 맞잖아. 게다가 작은 애 우리한테 용돈도 턱턱, 비싼 선물도 이렇게 턱턱 주는데 작은 애 말대로나 몸으로라도 좀 때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동서의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거들며 한술 더 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던 고가의 선물과 용돈을 턱턱 주는 동서의 편을 들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서운했어도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했었는데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런 저보다 더 목소리를 키워서 집을 뒤집어 엎은 건 바로 남편과 시누이였죠. 어머니, 저희 집사람이 원래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록 비싼 건 아니라도 어딜 가나 어머니랑 아버지 생각하면서 선물 사오고 신혼 초부터 어머니 혼자 힘드시다면서 가게 찾아와서 일손 돕고 자식들도 미처 신경 못 쓰던 두 분 영양제, 건강검진 챙기는 것까지 저희 집사람이 다 했는데 어떻게 고작 돈 몇 푼 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폄하하세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 배로도 안 올 거예요. 오빠 말 한번 잘한다. 그리고 옳게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 대장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언니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굴어? 우리 오빠랑 난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오빠의 아내는 옳게 언니한테 그딴 식으로 구는 거 날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성인 되고 나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 소중한 가족 그렇게 무시하면 나 옳게고 뭐고 눈 돌아서 무슨 짓 할지 몰라. 어디 바벨처럼 번쩍 들어서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줘? 당장 언니한테 사과해.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며 화를 내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동서는 당황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동서는 울먹이며 억울한 듯 이러더라고요. 왜 다들 형님 편만 들어요? 저도 이 집 가족이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잘하려고 제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왜 다들 나만 잘못했다고 해요? 내가 형님보다 직업도 더 잘나고 돈도 잘 버는데.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이면 한순간에 진정한 가족이 되는 줄 알아? 그만한 시간과 진심이 쌓여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지. 물론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 많이 써서 선물도 용돈도 드린 거 기특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저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그런 걸로 사람 금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사람이 인성이 먼저 돼야 직업도 부도 더 빛나 보이는 거야. 그런 걸로 바닥인 인성을 드러냈으니 누가 동서 편을 들겠어? 그리고 어머님, 전부터 자꾸 다른 집 자식들, 며느리들하고 비교하시는데 그럼 동서가 언젠가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그땐 동서도 못난 며느리라고 하실 건가요? 어머님 아버님이 가난하셨을 때
자식들에게 못해준 게 많아서 속상하셨죠? 그런 어머니께 제 남편이나 다른 자식들이 왜 다른 부모처럼 못해주냐고 원망하면 얼마나 속상하셨을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줘야만 진정한 부모가 아닌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고작 가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 앞에서 모욕당하는 거라면 저는 더 이상 당하기 싫으네요. 죄송한데요. 저는 이번 명절 더는 여기서 못 지내겠습니다. 애들하고 남편 데리고 먼저 갈게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을 가진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렇게 말한 후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잔뜩 화가 난 남편도 애들을 챙겨 저와 시댁을 나서버렸죠. 그 뒤에서 시아버진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잘한다, 잘해. 어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당신 보상받고 싶어서 애들 낳고 키웠어? 그리고 며느리들을 당신이 낳고 키웠어? 왜 자꾸 주기만 해도 아까운 애들한테 돈덩거리고 사람을 차별까지 해? 정신 좀 차려. 당신이 무슨 장사치야? 집안 어른이 됐으면 자식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그딴 허영심으로 집안 분위기를 오히려 흐려. 부끄러운 줄을 좀 알아. 이럴 거면 명절이고 뭐고 앞으로 애들이 일절 집에 못 오게 할 거야. 어? 형수님, 형, 가는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니랑 네 아내라는 사람한테 물어봐. 너 결혼 정말 잘한 건지 진지하게 생각도 좀 해봐. 우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음료수와 숙취 해소제 등을 사오던 시동생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동생에게 저런 말을 싸늘하게 남기곤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죠.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하고 분한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더군요. 남편과 뒤이어 저희 집에 찾아왔던 시누인 그런 제게 많이 미안해했는데 두 사람이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친정에 가서도 차마 말을 못하고 기분도 좋지 않은 채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시동생도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뒤늦게 제게 사과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작 제게 사과를 해야 할 동서와 시어머니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명절 연휴가 지난 며칠 뒤에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동서가 식탁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남편은 동서가 제게 사과를 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찾아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제게 사과를 하며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 남편이 진심으로 형님께 가서 용서 구하고 제 정신머리 고쳐먹지 않으면 진지하게 저와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이혼당할까봐 나 찾아온 거야? 진심 없는 사과하려면 그만둬. 아니에요, 형님. 솔직히 제가 못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좀 베베 꼬인 사람이라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형님께 자격지심을 가졌던 거예요. 제 못난 부분을 제 입으로 말하러 오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형님, 사실 저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계모, 그리고 저 버리고 간 친엄마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계모가 학원도 안 보내줘도 친구들한테 사정사정해가면서 공부 배우고 겨우 의대 가서도 등록금하고 생활비 벌랴 공부하랴 맨날 코피 흘려가면서 대학 졸업했고요. 저 성장 과정 때문인지 사람도 잘 못 믿어서 친구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쉴 때가 저 혼자 술을 홀짝일 때였는데 그래서 술버릇도 저도 모르게 고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겨우 이만큼 성공한 뒤론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사실 친구도 없고 가족의 사랑도 못 받은 저한테 내세울 거라곤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동서는 성공했다는 거 말곤 위안받을 일이 없던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시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지인 모임에서 만났던 시동생은 무뚝뚝하고 까칠했던 자신에게 색안경 한번 안 끼고 다가와준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따뜻한 마음에 반한 동서는 시동생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결혼에 이르게 됐던 거죠. 저 결혼하면 남편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정말 사랑받은 며느리 되고 싶었어요. 제 부모란 사람들한테 못 받은 가족의 사랑 여기선 듬뿍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무리해서 비싼 선물도 계속 사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엔 이미 저랑 다르게 가정 환경도 좋고
시댁 식구들 사랑도 듬뿍 받던 형님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형님에 대한 자격지심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형님보다 나은 거라곤 직업밖에 없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못나게 굴었던 거고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 형님을 찍어 눌러야지만 제 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나게 굴다가 아예 제 자리 자체를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저 앞으로 진짜 건방지게 안 굴고 잘할게요. 형님 말이라면 다 들을게요. 저 사실 허세 부린 거고요. 저희 병원 간호사분들한테도 진짜 잘해요. 오셔서 확인하셔도 돼요. 동서는 이게 다 자신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곤 제발 자기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처음엔 화난 표정을 풀지 않으려 했다가 점점 측은지심이 드는 표정으로 변해버렸죠. 솔직히 동서에게 많이 화가 나 있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다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잘한 일은 아니라지만 자신의 치부를 그렇게 솔직히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동서를 달래며 애써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에휴, 사람이 끝까지 화도 못 내게 한다 정말. 진짜 미안해 동서? 진짜 앞으로 나한테 버릇없게 안 굴 거야? 나한테 또 그런 못 나빠진 모습 보이기만 해봐. 나 그땐 진짜 안 봐줘. 네, 그럼요 형님. 감사해요. 저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알았어. 대신 앞으로 내 말 진짜 잘 들어. 내가 나오라면 나오고 하라면 하는 거야. 네, 그럼요. 동서는 끝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은 동서를 용서해 주기로 한 거예요. 이런저런 거짓말이나 변명 없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치부까지 드러내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동서의 용기를 봐서 말이죠. 그리고 동서가 간 지 1시간 뒤쯤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마, 그날 일로 많이 서운했니? 네, 당연하죠. 이번엔 저도 정말 기분 상했어요, 어머님. 저 미안하다. 내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이번에 너한테 먼저 머리 숙이고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식들 모두 절대 집으로 안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 어디 한번 그 좋아하는 효도 영원히 못 받고 살아보라고 말이야. 솔직히 나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숙이고 들어갈 수가 있나 싶어서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너한테 연락 안 했다.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것도 그렇고 그날 네가 나한테 한 말이 계속 맴돌더구나. 돈이 있어야만 좋은 부모가 아닌 것처럼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물질적인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하냐는 말이야. 네 말이 맞다. 그냥 난 남들이 다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으니까 잠깐 내 처지가 억울하게 느껴졌었나 봐. 게다가 평생 누구한테 자랑 같은 거 못하고 살았다 보니까 내 인생도 니들 인생 못지않게 잘났었다. 그래서 내 자식들도 며느리들도 이렇게 나한테 잘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그런 내 욕심을 이뤄준 작은 애가 너무 예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나로 내 욕심에 잠깐 가려졌던 큰애 네 효심을 말이야. 너만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우리 영감 말대로 내가 남의 떡만 부러워하다 너한테 미움을 살 뻔했다. 그동안 내가 정말 못난 시어머니였다. 어머마. 자식들을 괜히 못 보게 될까 싶어 사과를 하신 건 아닐까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며칠 사이 정말 많이 자신을 되돌아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서운함이 솔직히 그 한마디로 풀어지진 않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괜히 볼멘 소리를 하곤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걸 이제 아셨어요, 어머님? 사과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 이번엔 좀 오래 삐질래요. 저 서운하게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세요. 오죽 서운했으면 제가 그런 소리를 했겠나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곤 잠시 뒤 시아버지가 따로 제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아까 네 시어머니가 너랑 통화하는 거 옆에서 다 들었다. 잘했다 어머마. 부모든 자식이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그걸 언제 받아줄진
사과받는 사람 마음이지. 사과한다고 만사 땡인 게 아닌걸 네 시어머니도 좀 알아야 돼. 아까 작은애한테도 너한테 사과했다고 전화 받았다. 고맙다 큰애야. 작은애 사과도 네 시어머니 사과도 그렇게나마 받아줘서 말이야. 다음날 제가 동서의 사과를 받아준 걸 들은 시동생은 저희 병원까지 찾아와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저희 아내가 좀 까칠하거나 못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알고 보면 본심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형수님. 그러니까 제가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죠. 실제로 그 사람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나 다른 직원분들께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집사람한테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앞으로 제가 형수님께 더 잘할게요. 나중에 신우인 두 사람의 사과를 뭐하러 받아줬냐고 투덜대더군요. 더 오래 마음고생 시켰어도 된다며 말이죠. 물론 제가 아무리 두 사람의 사과를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시댁의 분위긴 어색할 게 당연했습니다. 기왕 동서와 시어머니 모두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 전 그것이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난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동서, 이번 주 토요일 11시까지 영화관 앞으로 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한 거 기억하지? 어머님, 저 삐진 거 풀어주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만나요. 아가씨, 토요일에 별일 없으시죠? 저 맏며느리로서 집안 분위기 되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기로 했거든요. 아가씨는 항상 제 편이죠? 그날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어느 주말 집안의 여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모여서 제가 예매해 놓은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전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시킨 뒤 소맥을 말아 한 잔씩 앞에 놔주었죠. 자, 이 한 잔에 다들 불편하고 부끄러웠던 각오는 있는 거예요? 집안의 진정한 실세는 여자들인 거 다들 아시죠? 다 같이 잘 지내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다 풀고 앞으로는 여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집안 분위기 화목하게 잘 만들어 보깁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명품을 드리거나 자주 거액의 용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이 주위에 더 자랑하실 수 있게 딸 같은 며느리는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가족한테 사랑받는 게 동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고 했지? 그 사랑 내가 줄게. 아주 행복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까지 줄 테니까 기대해. 그리고 아가씨, 저 좋아해 주신 것처럼 동서한테도 똑같이 해주기예요. 원래 올케 사랑은 신우인 거 아시죠? 그런 말이 있어요? 올케 언니 말도 참 잘 지어낸다니까. 아무튼 알았어요. 올케, 앞으로 내가 잘해줄게. 집안 대장인 올케 언니가 하라면 다 따라야지. 엄마도 올케 언니한테 사과까지 한 김에 이제 제발 돈돈 좀 그만 거려. 엄마 또 그러다가 올케 언니 마음 영영 떠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알았어. 엄마 정말 반성한다니까. 고맙다 어머마. 너도 마음 풀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길 내밀어줘서 말이야.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나 왜 주책맞게 눈물이 나니. 감사해요 형님. 저 솔직히 앞으로 이 집에서 사랑받긴 어렵겠구나 했는데 먼저 저 이렇게 감사 안아주셔서요. 그날 우린 어색하게나마 건배를 했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며 우리 사이엔 서서히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사실은요. 저 앞으로 그렇게 비싼 선물들 못 해드려요. 그동안 저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윳돈도 거의 없어졌고 이번 일로 남편한테 경제권 다 넘기기로 약속했어요. 그래도 저 예뻐해 주실 거죠? 그럼. 에이구, 내가 정말 귀신의 쉬였었는지 창피하구나. 엄마, 진짜 창피한 거 맞지? 맞아, 엄만 좀 창피해도 돼. 그리고 그놈의 에어로빅 학원 아줌마들이랑 그만 좀 어울리고. 안 그래도 그럴 거야. 네 아빠가 그 여자들이랑 어울려서 내가 망가진 거라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렇게 그날 우리 네 여자는 낮술로 시작한 그 자리를 저녁 늦게까지 이어간 뒤에야 훈훈하게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데리러 온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냐며 어리둥절해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한 뒤 우리 여자들 사이엔 끈끈한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 뒤 우린 종종 여자들끼리 모여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다니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집안 남자들이 가끔은 서운해할 정도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에어로빅 학원을 그만두셨는데 대신 수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분들께 며느리들과 딸과 놀러 다닌 사진을 자랑하느라 바쁘시답니다. 또한 동서는 요즘 정말 신이 나서 다음엔 어딜 갈 건지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는 행동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이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화기애애해진 집안 분위기를 보며 시아버진 제게 엄지를 들어 올리시곤 합니다. 역시 집안에 맏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우리 맏며느리가 아주 짱이다. 맞아요, 아버님. 우리 형님 짱!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맞장구 쳐주는 동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동서가 시집 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시댁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언제 제게 자격지심을 가졌냐는 듯 동서는 지금 완전 제 친동생 같은 껌딱지가 됐어요. 지금 동서는 임신 5개월 차인데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동서에게 비싼 산후조리원도 예약해줬죠. 형님, 거기 되게 비싼 데잖아요. 동서, 내가 비록 동서보다 돈은 못 벌지만 마음은 동서 친정엄마나 언니나 다름없다. 가족으로서 주는 선물이니까 군말 없이 받아. 동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집에서 동서 몸조리도 내가 다 해줄 거야. 저는 가족의 사랑을 끝없이 고파하던 동서에게 시동생 다음으로 많은 사랑을 주는 손이 동서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게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어 동서도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신우이는 농담으로 동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올케, 아직도 올케 언니가 직업 때문에 올케 미치라고 생각해? 아이, 무슨 소리세요. 간호사들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는데요. 간호사가 있어서 제가 환자들도 편하게 진료하고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간호사들 무시해요? 당장 데려와요, 데려와. 이야, 올케 이젠 정말 완전히 새 사람 됐네. 이제 우린 과거 이야기를 꺼내도 다 같이 왁자지껄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린 서로 끈끈한 가족이 됐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이 평화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가족을 지킬 생각입니다. 행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진득한 노력 끝에 지켜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동서 모르지만 사실 아직도 저는 가끔 동서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본성은 이렇게 해맑고 착한 사람이 자라면서 오죽 서럽고 힘들었으면 그런 자격지심까지 생겼을까 싶어서 말이죠. 가정 환경이란 이렇게 사람의 인생 자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부디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진정한 의무는 그저 낳아주는 게 아니라 낳은 뒤 자식을 바르고 행복하게 길러주는 것이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한 집안의 맏며느리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